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와 형제 같은 사이, 영웅 씨가 참 사랑하는 동생, 영웅 씨를 참 많이 좋아하고 트로트를 참 잘하는 동생. 찬원 씨는 영웅이 형은 그 말이 곧 법이다 라고까지 했는데요. 이 두 분은 정말 함께하면서 있었던 일화나 이야기가 너무 많지요. 그러나 오늘은 찬원 씨와 영웅 씨가 함께했던 순간들보다는 찬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영웅 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찬원 씨가 말하는 영웅 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찬원 씨는 톡판25시에서 내가 어떤 동료 가수와 크게 싸웠다는 가짜 뉴스를 수백 개 본 적이 있다 라고 말했고요. 옆에 있던 천윤모 씨가 영웅 씨와 싸운 적이 정말 없냐? 라고 물었죠. 찬원 씨는 싸운 적이 없는데 늘 이렇게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 명곡에서도 프렌즈 특집 때죠. 찬원 씨는 경쟁 사이로 만났다가 여전히 우정을 자랑하는 리듬파워와 양동근 씨의 관계를 신기하면서 경쟁 상대로 붙어서 패하면 그리 쉽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김준현 씨가 그래서 찬원 씨가 아직도 임영웅 씨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다 라고 장난을 치죠. 찬원 씨 당황하면서 그렇지 않다.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라고 해서 웃음을 주었습니다. 찬원 씨는 프렌즈 특집 3달 전쯤이죠. 불후의 명곡에서 강승윤 씨에게 솔직히 허각 씨와 경연 프로그램에서 붙어서 우승하는 상상을 하냐? 라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강승윤 씨는 한 번쯤이 아니라 수없이 상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찬원 씨가 저도 임영웅 꺾는 상상을 많이 한다며 꿈에서도 한다 라고까지 말해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엘르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는 멤버 3명 중 1명과 몸을 바꿀 수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 영웅 씨는 제가요? 라며 허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영웅 씨는 좀만 더 젊음을 갖고 싶어서 찬원 씨와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찬원 씨가 저는 영웅이 형이요 라고 망설임 없이 영웅 씨를 뽑았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니 지난번 해보고 싶어서 라고 농담을 해서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탑클래스 인터뷰 중엔 찬원 씨는 탑6 중 결혼식 축가를 부탁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영웅이 형이 바램을 불러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린 노래이며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저의 반려자가 될 사람과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참 두 분 다 인성 바른 청년인 것 같습니다. 찬원 씨에게 영웅 씨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음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찬원 씨는 영웅 씨가 유튜브 구독자 300에서 400명 수준일 때 그때부터 팬이었다며 예전부터 영웅 씨를 좋아해서 행사 영상을 찾아보곤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웅 씨의 성격을 나름대로 예측해 봤었는데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다부진 분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 예상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에 출전하면서 영웅 씨가 과연 나올까 싶었는데 나와서 사전 인터뷰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미스터 트롯 당시 같이 나온 경연자들이 우승 후보로 가장 많이 언급한 분은 영웅 씨였었죠. 봉숭아학당에서도 찬원 씨는 스스로 영웅 바라기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영웅 시대 연기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미스터 트롯 끝나고 찬원 씨는 함께 컬래버레이션 작업을 해보고 싶은 가수는? 이라는 질문에 영웅 씨를 꼽기도 했었습니다. 찬원 씨는 봉숭아학당에서 밤에 진행된 캠프파이어에서 폴링 페이퍼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찬원 씨는 영웅 씨를 향해 첫 입덕했던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를 포천의 남자로 개사해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찬원 씨는 WY 인터뷰였었죠. 거기선 자신이 노래할 때 일명 꺾기를 자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요. 정통 트로트에서 자주 접하는 그런 기교죠. 그런 속성 하나 없이 트로트로서의 요소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수가 바로 영웅형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트로트를 하는데 꺾지도 않고 장기귀를 부리지도 않는데 영웅 노래를 들으면 자꾸 울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사람들은 흔히 트로트만의 기법이 따로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가수의 음색이나 감정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영웅 씨를 칭찬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좋은 가수분들인 것 같습니다. 봉숭아학당에 스타관상가 박성준 씨가 나온 적이 있었죠. 이분은 제가 영웅 씨 관상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박성준 씨는 영웅 씨와 찬원 씨의 궁합을 올가미 궁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집착하고 애착을 갖고 떨어지기 싫어하고, 이건 찬원 씨 입장에서는 더 강하다고 했는데요. 붐씨가 묻지요? 둘이 부부였다. 한번 결혼하면 이혼이 안 되는 궁합이라고 했습니다. 영웅 씨, 좋아서 안 되는 건가요? 나쁘면서도 이혼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묻자 좋건 싫건 빠져나올 수 없는 궁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인연이 엮이면 헤어나올 수 없는 궁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사랑의 콜텐스에서 최윤우 씨는 탑6의 타로 궁합을 봐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영웅 씨와 찬원 씨의 관계는 없는 게 없는 무지갯빛 카드라고 이야기하면서 돈 꺼달라고 동생이 이야기하면 5천만 원까지는 믿고 갈 수 있는 이런 사이즈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지. 특파원 25시에서 찬원 씨는 본방, 재방, 시청률까지 다 체크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이 오래 갈 수 있는지 존폐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분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 좋다며 계속 상승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친한 영웅형을 언급하며 영웅형이 본방 사수한다고, 그리고 재미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숙 씨가 옆에서 얘기하죠. 한번 놀러 오라고 해달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불후의 명곡에서 더 프렌즈 특집에서 우리 찬원 씨는 절친 황윤성 씨와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날 신승태 씨는 이미리 씨와 출연했었죠. 신승태 씨가 곧 설명과 함께 15명이 무대에 선다고 하자 우리 찬원 씨 기분 나쁘기 짝이 없다 라고 속내를 털어놨었는데요.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냐? 라고 묻자 찬원 씨는 그건 MC였을 때 얘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럴 거면 저도 임영웅, 영탁, 장민호, 나태주를 불렀을 거라며 저도 친구 많다라고 해서 웃음을 주었는데요. 그만큼 영웅 씨를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고 또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 영웅 씨는 유튜브에 미스터 트롯 탑6 전국 투어 비하인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부산 콘서트 마지막 무대에서 맏형 장민호 씨는 찬원 씨의 생일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 무대에 올랐고 깜짝 파티로 팬들과 함께 축하해 유도했었습니다. 영웅 씨는 몰래 준비한 선물을 들고 대기실로 돌아가 따뜻하게 입어 라며 생일 축하 선물을 주었습니다. 찬원 씨 감동하며 포옹을 하지요. 영웅 씨 쑥스러운 듯 신발 제발 이상한 거 신지 말고 라며 자리를 옮깁니다. 찬원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찬원 유튜브 시작합니다. 깜짝 콘서트 공약 대공개 라는 걸 띄웠었는데요.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와 재킷을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토크와 함께 노래를 부른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습니다. 찬원 씨는 이날 의상에 대해 생일 때 영웅이 형이 선물해준 옷이라며 되게 예쁘죠. 겉옷, 이너, 청바지까지 풀세트로 선물해줬다라는 비하인드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옥탑방의 문제 아들에서 찬원 씨가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웅 씨와 사석에서도 반말 안 하시고 영웅 씨라고 하시는데 통화할 때 주위에 누가 있으면 영웅이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세요 라고 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형제 같은 사이들이니 좋은 인성을 물려주신 부모님들과도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는 편지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기에는 찬원 씨의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 자막으로 보여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작년 말이었죠. 정동원 군은 미성년자라 함께하지 못했고 영웅 씨와 영탁, 찬원, 장민호, 김희재 씨가 모여 저녁을 함께하며 술을 한잔 했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임을 주도한 것은 영웅 씨였다고 하지요. 그 바쁜 와중에도 소중한 인연 이어가는 노력도 참 대단해 보입니다. 탑6 중 김희재 씨는 영웅이 형은 나의 자존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영웅 씨와 김희재 씨의 관련된 일화들을 한번 모아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영웅 씨와 김희재 씨는 홈즈의 전원주택 특집편에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었지요. 이 프로에 출연한 게스트를 이 프로에서는 코디라고 부르는데요. 마당에 있는 개폐형 수영장을 처음 본다며 놀라기도 하고 이 프로에 참여한 코디 중 이 두 분이 가장 많은 노래를 부른 분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8곡이나 불렀다고 하니 이건 거의 미니 콘서트 수준이지요. 뽕숭아학당에서 영웅씨가 희재씨 복사 따라하기를 하는데요. 영웅씨 박수 치는데 와 형 박소리가 되게 크다. 칭찬인 줄 알고 더 크게 치니까 희재씨 귀 떨어지는 것 같아. 칭찬이 아니었던 거지. 형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은데. 희재씨 세수를 안 해서 그래. 너무 웃겼습니다. 참 많은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다른 멤버들도 했는데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사실 뽕숭아학당에서는 정말 재밌는 기억들, 사건들이 꽤 많죠. 영웅 씨와 김희재 씨는 한 팀이 되어 안산 다문화 거리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언어의 간판과 이국적인 음식들로 가득 찬 안산 다문화 거리의 풍경을 무척 신기하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재 씨는 식용 가능한 양머리를 발견하고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에 오마이갓 외치며 놀라기도 했었죠. 탑6가 2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서로에 대해 좀 더 탐구해보는 뽕심동체 시간이 있었는데요. 멤버들은 자신이 기억하는 상대의 습관 및 행동을 예측 미래 일기를 작성했고 미래 일기와 예측이 일치해야 하는 미션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영웅 씨는 김희재 씨에게 밥을 2공기 먹이려고 고등어 구이를 한 마리 더 시키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김희재 씨 대신에 찬원 씨가 2굿을 먹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었지요. 영웅 씨는 김희재 씨의 손맛을 본 적도 있었는데요. 장민호 씨가 제안한 엉덩이 게임이었었지요. 엉덩이를 맞고 아픈 티를 내거나 웃으면 안 되는 게임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김희재 씨가 영웅 씨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영웅 씨가 깜짝 놀라지요. 영웅 씨는 정확히 때렸다 라고 말하며 예상치 못한 김희재 씨의 강 스파이크에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뽕숭아학당에서 영웅 씨와 김희재 씨가 사실은 먼저 하차를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소감을 밝히는 영상을 영웅 씨와 김희재 씨가 함께 했었는데요. 영웅 씨는 앨범 작업을 하면서 특별하고 좋은 노래를 보여드리기 위해 잠시 휴식 기간을 가져보려고 한다며 이별하는 게 아니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언제든 다시 뭉쳐서 떠들고 재밌게 할 날이 많다며 더 많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뽕숭아학당 측은 와인을 좋아하는 영웅 씨에게는 고급 와인, 어떤 잔이었죠. 고급 와인잔을. 김희재 씨에겐 최신형 게임기를 선물하기도 했었습니다. 김희재 씨 첫 단독 콘서트에 영웅 씨가 응원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김희재 씨는 영웅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영웅 씨는 노 메이크업에 헤어도 전혀 하지 않은 자연스럽고 수수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순수한 모습까지도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엠넷 TMI 뉴스쇼에서 붐씨였죠. 붐씨가 희재 씨에게 트로트계에서 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누가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희재 씨는 요즘 영웅 씨가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데 매번 헬스장 간다고 연락도 오고 요즘 몸을 만드는 중이다 라고 답하기도 했었지요. 콘서트나 광고 등을 보면 우리 영웅 씨 점점 몸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은데요. 사실 영웅 씨는 김계란 씨와 건행체주를 만들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었지요. 예능 프로그램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예, 김희재 씨가 세 번째 출연할 때였습니다. 이영자 씨가 김희재 씨에게 미스터 트롯 멤버들이 돈줄 내러 왔습니다. 출연을 받는지 물었지요. 김희재 씨는 저희끼리는 단톡방이 있고 얼마 전에 같이 밥도 먹었다고 하자 이영자 씨는 만남 식사비는 누가 내냐? 라고 묻습니다. 김희재 씨는 영웅이 형이 많이 낸다면서 먹고 싶은 만큼 주문하라고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물며 호텔에서 스태프분들 식사까지 다 계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통 큰 영웅 씨인데요. 김희재 씨는 대신 저는 안부 문자로 사랑을 보낸다고 해서 즐거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항상 가족같이 친구분들을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올 2월에 김희재 씨는 SBS 더 트롯쇼의 새 MC가 되었는데요. 김희재 씨는 첫 MC 데뷔 무대에서 우리 영웅 씨가 런던 보이로 1위를 했습니다. 김희재 씨는 1위를 차지한 영웅 씨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는데요. 김희재 씨가 소개를 하는 과정에 영웅 씨 사진이 뒤에 나오는데요. 두 분이 오버랩되는 장면이 마치 함께 하는 것 같아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영웅 씨는 김희재 씨와의 어떤 생일 관련 에피소드 참 많죠. 김희재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웅이 형 생일 축하해요 라는 영상을 게재한 적도 있었지요. 영상에서 김희재 씨는 제가 직접 피팅까지 해보고 영웅이 형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고른 옷이라며 준비한 선물을 소개했습니다. 김희재 씨는 영웅 씨에게 다음 사랑의 콜센터 녹화 때 입고 올 생각이 있냐? 라고 물었고요. 우리 영웅 씨 팬들이 준 걸 먼저 입어야 한다 라고 거절하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찐형제 같은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웅 씨가 김희재 씨에게 생일 선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영웅 씨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즐겨 쓰던 애장품이라며 호흡 훈련기를 선물하지요. 특히 갖고 싶은 게 없다는 김희재 씨를 위해 영웅 씨가 고심해서 고른 선물이었습니다. 남자는 사실 선물 고르는 게 쉽지 않은데요. 생일 선물조차도 가수의 본분을 잃지 않은 영웅 씨. 참 디테일한 면까지도 잘 챙기는 히어로입니다. 사콜에서 영웅 씨는 김희재 씨와 듀엣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는 건 첫 번째는 아마도 그건이라는 곡인 것 같습니다. 원곡은 최흥주 씨 곡이죠. 그런데 이날 부른 버전은 클러시 앤 로코의 버전이었습니다. 두 번 전주가 나오자 갑자기 돌변하죠. 힙합의 소울과 R&B적 감성을 물씬 풍기는 곡이었는데요. 두 분의 달콤한 목소리에 화음까지 너무 감미로운 곡이기도 했습니다. 박완규 씨의 천년의 사랑을 듀엣하기도 했었는데요. 두 분은 고음과 저음을 자유롭게 오가는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준 곡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웅 씨는 무대를 즐기며 코믹한 모습까지 보여줘 기쁨을 준 그런 무대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빅뱅의 거짓말도 함께 했었는데요. 도입부에 영어 랩이 나오지. 우리 영웅 씨 영어 그때도 이런 건 안 했어 라고 능청스럽게 넘어가는데 왜 이리 웃기면서도 귀여운지 하물며 이날은 교복을 입고 있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웅 씨 이 곡에서 수준급 실력의 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기 씨의 내 여자라니까 라는 곡도 했었는데요. 전주 부분에서 애틋하게 포옹을 하고 기타 반주에 맞춰 재치 있게 기타 치는 제스처도 해서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했지만 역시 노래는 환상적인 하모니를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곡은 CN블루의 사랑 비디인데요. 영웅 씨가 먼저 감미로운 목소리로 첫 소절을 부르지요. 게스트로 나온 산들 씨조차도 아 좋다 라며 감탄을 합니다. 이어서 김희재 씨가 노래를 받으며 다정히 노래를 이어가는데요. 영웅 씨의 랩 실력도 사실은 볼 수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영웅 씨는 웬만한 사람은 소화할 수 없는 점프 슈트를 입고 리듬을 타며 귀여운 댄스를 선보여 CN블루의 사랑빛과는 다른 달콤함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김희재 씨와의 일화를 들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탑6와의 인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씨 박수 치는데 와 형 박소리가 되게 크다.
칭찬인 줄 알고 더 크게 치니까 희재 씨 귀 떨어지는 것 같다. 다시 갈게. 나 저 장면이 떨어지고. 귀 떨어질 것 같아. 저거 완전 그 있잖아. 왜 너 표정 안 엄청 변하면서 하는 잘하거든요? 개그. 야, 형 요즘 피부가 안 좋다. 진짜 형 그거 세수를 안 해서 그래.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친할 친, 오래될 구. 오래돼서 친한 사이, 그게 친구지요. 친구 안에는 사실은 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친구 사이의 정을 는 버두자를 써서 우정이라고 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찬원 씨와 형제 같은 사이, 찬원 씨가 사랑하는 형, 찬원 씨를 참 많이 좋아해주는 그리고 잘해주는 영웅이 형.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영웅 씨가 이야기하는 찬원 씨, 그리고 찬원 씨가 영웅 씨와 함께했던 모습들을 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엘레코리아와 인터뷰에서 멤버 3명 중 1명과 몸을 바꿀 수 있다면? 이란 질문에 영웅 씨가 제가요? 라고 허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영웅 씨는 좀만 더 젊음을 갖고 싶어서 찬원이와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우리 찬원 씨는 저는 영웅이 형이에요 라고 망설임 없이 영웅 씨를 꼽았었죠. 이유를 물었더니 지난번 해보고 싶어서 라고 답해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찬원 씨는 영웅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영웅 씨는 야, 지인들이 내 사인 받아달라 난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찬원 씨는 커피 광고 촬영에 나선 영웅 씨를 부러워하며 응원차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찬원 씨는 영웅 씨와 스태프들을 위해 디저트 가게에 들려 케이크와 타르트 등을 사서 인천 촬영장으로 갑니다. 영웅 씨는 장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운동을 하러 간다는 말에 운동 삼아 오라고 하지. 영웅 씨와 찬원 씨가 디저트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용히 맏형 장민호 씨가 나타납니다. 장민호 씨는 투닥거리며 티키타카하는 영웅 씨와 찬원 씨의 모습을 보고는 너네는 그렇게 싸우는데 왜 계속 보는 거냐? 라고 해서 웃음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찬원 씨는 촬영장에 놓인 피아노를 연주하며 뛰어난 연주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지요. 찬원 씨는 영웅 씨와 장민호 씨의 곡을 악보도 없이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고 이를 지켜보던 출연진들이 모두 감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뽕숭아학당에서 찬원 씨는 영웅 씨와 캠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웅 씨는 뽕숭아학당을 통해 혼자서 꼭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로 캠핑을 꼽았었고요. 나홀로 캠핑에 도전을 했었지요. 처음으로 캠핑 요리에도 도전을 하며 스테이크와 함께 와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찬원 씨가 깜짝 손님으로 등장을 하지요. 친형제 같은 케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때 듀엣으로 취중 진담을 불렀었습니다. 노래 제목이 분위기에 딱 맞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찬원 씨는 이문세 씨의 빗속에서를 불렀는데요. 여러 가지로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었습니다. 첼구 씨, 전 MBC 앵커지요. 이분이 진행하는 허리케인 라디오에 찬원 씨와 영웅 씨 그리고 맏형 장민호 씨가 함께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대단한 케미를 자랑했지요. 영웅 씨 광고를 몇 개나 찍었느냐는 질문에 15개까지는 기억했는데 그러면서 볼 때마다 신기하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찬원 씨 그만 찍으라. 찬원 씨 영웅형 광고는 너무 많아요. 영웅형 광고는 다 잘할 수 있고 자신 있습니다. 영웅 씨는 제가 광고를 못하게 돼도 찬원에게는 안 갈 거라고 장난을 칩니다. 이때 같이 오지 못했던 영탁 씨와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영탁 씨가 장민호 씨에게 묻지요. 민호 형, 영웅이랑 찬원이 오늘은 안 싸웠어요? 그랬더니 장민호 씨가 이렇게 말하죠. 왜 안 싸웠겠니?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는 중이다. 장민호 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찬원 씨가 와서 어지럽힌다면? 그랬더니 그때 옆에 있던 영웅 씨가 두드려 패야죠. 마음속에 이가 나왔어. 그랬더니 찬원 씨 옆에 있다 이러죠. 또 기사 나온다. 임영웅 이찬원 두드려 패고파. 이렇게 즐겁게 웃고 떠들며 가족 같은 농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실제로 단톡방이 있어서 매일들 소통한다고 하지요. 찬원 씨의 첫 단독 공연, 영웅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지요. 직접 동생 콘서트 보러 와준 영웅 형 정말 감사하다면서 핑크 컬러의 무대 의상을 입은 찬원 씨와
캐주얼한 차림의 영웅 씨가 함께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을 인증샷으로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찬원 씨는 드림 콘서트 트롯의 사회를 맡았었지요. 이때도 영웅 씨가 찬원 씨에게 알리지 않고 응원차 방문했었다고도 했었습니다. 광고 촬영이 있어 못 올 거라고 생각했다며 찬원 씨가 고마워하기도 했었지요. 토퍼니 25시에서 찬원 씨는 영웅 씨에게 받은 구찌 지갑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었습니다. 지갑 앞뒤로 뱀이 너무 화려하고 처음에 봤을 때 좀 난해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양도 있구나 라고 했는데 주변 친구들도 다 그 지갑이었다며 이게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지갑은 갖고 있어야 더 명품이라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더 가치가 올라갈 디자인의 제품이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해주었었죠.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찬원 씨는 요즘에도 미스터 트롯 탑7 중 미성년자인 정동원 씨를 제외한 멤버 6명과 술자리를 자주 갖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주량 순위는 임영웅 형, 그 다음 영탁 형, 내가 주량이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술 마시면 아침까지 남아있는 건 이렇게 3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민호 형이 너희가 그래서 진선미구나 라고 말했다고 해서 또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하긴 영탁 씨는 물론 지금은 그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막걸리 한 잔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떠오르면서 영탁 막걸리의 모델이 되기도 했었지요. 찬원 씨는 황칠 막걸리의 모델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님들이 항상 우리 찬원 씨 술 때문에 걱정들 하시는데요. 자기 주량껏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마신다며 오히려 생활에 제약이 많은 찬원 씨에게 스트레스 해소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술자리를 가지면 누가 술값을 계산하냐 라는 질문에 서로 계산하려고 난리를 피우는데 결국 영웅이 낸다 라고도 이야기했었지요. 사실 영웅 씨와는 TV조선 바람과 구름과 비에 찬원 씨와 영웅 씨가 함께 카메오로 출연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깨알 같은 재미를 주었었습니다. 사라의 콜센터 현장 스케치 영상에서 영웅 씨는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묻자 저는 우주 덕후라서 스페이스물을 좋아하는데 제 인상에 10점 만점 영화는 인터스텔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웅 씨는 인터스텔라의 명장면을 즉석에서 선보이기도 하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찬원 씨가 좀 웃기다 라며 웃음을 터뜨렸고 영웅 씨는 형을 비웃는 친구라고 해서 즐거움을 주기도 했었죠. 뽕숭악당에서 F4는 영웅 씨의 고향이었던 포천으로 가을 특집 소풍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영웅 씨는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신경 쓰며 이리 보고 저리 보며 막내 찬또를 그렸는데요. 찬원 씨 웃는 모습을 그린 영웅 씨는 제가 힘들어도 찬원이 웃는 모습만 보면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며 동생 찬원 씨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이 두 분은 듀엣을 한 곡들이 많죠. 사콜에서는 김연자 씨의 진정인가요? 근데 이 곡이 제 생각엔 아마 첫 듀엣 무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찬원 씨 미스터 트롯 이후 제일 콜라보 해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영웅 씨였었지. 영웅 씨의 세련됨과 찬원 씨의 구수함, 각자 장기를 살리면서도 클라이맥스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매력적인 하모니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물론 이 곡 외에도 애상,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등 이런 노래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뽕숭아학당에서도 사실은 김지현 씨 먹방편에서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를 듀엣으로 부르기도 했었고요. 이 곡은 사실은 두 분의 하모니가 환상적이었고 두 형님 영탁, 장민호 씨가 코러스를 넣어주며 노래의 깊이를 더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곡 외에도 난 괜찮아, 겁쟁이, 취중진담 이런 곡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KBS 라디오스타에 영웅 씨와 함께 출연했을 때에는 찬원 씨가 영웅 씨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영웅 씨가 찬원 씨에게 나보다 더 잘 부른다라고 칭찬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MBC 표준 FM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쇼에 출연했던 태진아 씨는 찬원 씨와 영웅 씨의 티격태격 찰떡 케미가 재미있게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셨지요. 그 좋은 형제 같은 우정 계속 유지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영웅 씨가 찬원 씨에게 써주었던 편지를 보내드리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 다큐의 주인공은 임영웅 씨입니다. 오늘은 특히 맏형 장민호 씨를 통해 장민호 씨가 이야기하는 영웅 씨,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 대해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민호 씨도 사실은 끼 많고 재능 많은 분이지요. 미스터 트롯에서 경연 상대를 잘못 만나 1대1 데스매치에서 영웅 씨에게 완패했던 김수찬 씨는 경쟁을 떠나 참가자들을 도와준 미스터 트롯 우정상에 장민호 씨를 꼽았었는데요. 민호 형은 큰형님으로서 동생들을 알뜰살뜰 살피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줬다라고 평하기도 했었지요. 참 맏형으로서 자상한 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장민호 씨는 영웅이는 숨소리로도 노래한다라고 극찬을 했었습니다. 장민호 씨는 영웅 씨가 무명 시절 어려울 때 용돈도 주고 했었다고 하는데요. 영웅 씨는 미스터 트롯 이전부터 다른 가수들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노래야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정말 모든 게 준비된 가수였던 것 같은데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커버송들도 올리고 일상도 공개하는 앞서갔던 가수였었지요. 장민호 씨와는 많은 행사장을 다니다 보니 스케줄상으로 자주 같은 행사에서 만난 일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미 미스터 트롯 이전부터 친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전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행사장에서 대기할 때 같이 있으면서 담화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민호 씨 팬들이 영웅 씨가 민호 씨 노래를 불러서 영상들 많이 보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 전주 듣다가 본인이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하셨지요. 본인 노래는 당연히 습관이 된 거겠지요. 우리 영웅 씨, 장민호 씨 남자를 말합니다. 무척 자주 불렀고 무척 잘 부르지요. 대기실에서 영웅 씨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초코파이를 집어주시며 정말 초코파이의 선전처럼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웅 씨는 리얼의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다고 하자 민호 씨, 너 이런 모습 아니잖아. 술 먹고 전화해서 욕하고 이러면서 장난도 하시고 자막 중에는 잘생긴 애 옆에 잘생긴 애. 근데 이건 왜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왜가 아니지요. 정말 와 닿는 말이지요. 우리 영웅 씨 오목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요. 가수 대기실에 오목을 둘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나 봅니다. 민호 씨가 대표님, 신정훈 대표지요. 오목을 두죠. 민호 씨가 집니다. 그리고 영웅 씨와 두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지요. 근데 사실 언제 우리 대표님과 영웅 씨가 게임을 하는 모습도 보면 좋겠습니다. 영웅 씨 리허설을 하는데 역시 진지함과 달달한 목소리로 부르는 가슴 아프게였었습니다. 우리 영웅 씨 첫 콘서트 바로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영웅 씨의 첫 개인 콘서트는 2019년 2월 23일 부산, 3월 3일 서울 공연이 있었지요. 민호 씨랑 친한 건 두 분이 해맑은 장난꾸러기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프로에 나갔다가 우리 영웅 씨가 민호 씨를 인터뷰하는 장면도 있었지요. 민호 씨, 제 노래를 지 노래처럼 하고 다녀서 정말 고맙고 좋다. 노래도 잘하고 예쁘게 싹 틔운 단계니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팬들에게 부탁도 합니다. 이제 미스터 트롯 이후 이야기입니다. 라디오스타에 영웅 씨가 영탁, 장민호 형님들과 같이 나갔었던 때였는데요. 장민호 씨는 미스터 트롯에 출연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영웅 씨와 영탁 씨가 나간다고 해서 애들이 잘 돼서 송가인처럼 되면 그 꼴을 못 보겠더라며 안 나가는 척 몰래 지원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장민호 씨는 역시 연륜이 있어서 예능을 아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또 예능을 하는 우리 영웅 씨는 맏형 장민호 씨와는 세대 차이 때문에 미스터 트롯 내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지 않은데 웃긴 척 웃어주는 게 힘들었다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장민호 씨는 자신이 입던 무대 의상을 동생들에게 물려주기도 했었다고 하지요. 영웅 씨와 영탁 씨는 그 옷을 리폼해서 입었다고 하니 장민호 씨는 후배들을 정말 잘 챙기는 선배였던 것 같습니다. 이날 영웅 씨는 장민호 씨의 노래 남자는 말합니다를 부릅니다. 장민호 씨는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동생에게 감격하며 서로 소나트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영웅 씨 남자는 말합니다. 행사 등의 메인 레퍼토리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지요. 이 곡이 유명해지는데 사실 영웅 씨가 크게 일조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JTBC 77억의 사랑 신동엽 씨가 진행하던 프로였었는데요. 영웅 씨는 미스터트롯 나오기 전 무명 시절에 민호 형이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주었던 선배라며 가수로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분이었다고도 이야기했지요. 한 번은 공원 같은 행사장이었는데요. 행사장에서 조용히 이리 좀 와보라고 불러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잠깐 걷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고 있는데 봉투를 꺼내시면서 너 힘든 거 아니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용돈을 주셨다고 했죠. 그때 옆에 있던 영탁 씨 얼마? 10만 원이요. 난 20만 원 받았는데. 영웅 씨는 그때 금액을 떠나 크게 감동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 기자는 왜 떴을까? TV에서 장민호 씨는 영탁과 영웅이는 이미 가족 이상으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요. M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찬원 씨가 나왔을 때였었는데요. 영웅 씨가 커피 광고 촬영을 하는 인천 촬영장에 응원차 찬원 씨가 방문하던 날이었었습니다. 이날 영웅 씨가 장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죠. 장민호 씨가 운동을 하러 나간다는 말에 영웅 씨는 운동 삼아 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원 씨가 케이크와 타르트를 사서 촬영장에 왔는데요. 두 분은 디저트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뒤에서 조용히 나타나시죠. 맏형답습니다. TBS 교통방송 제1구 앵커가 진행하는 허리케인 라디오에 영웅 씨와 찬원 씨, 장민호 씨가 함께 출연했었는데요. 이때 바빠서 함께 오지 못한 영탁 씨가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민호 형, 영웅이랑 찬원이 오늘은 안 싸웠어요? 왜 안 싸웠겠니?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는 중이다. 정말 두 분은 부모님 같으신 분입니다. 이날 영웅 씨는 데뷔곡 미워요를 선곡했었는데요. 장민호 씨는 이제 나만 믿어요를 들려줄 줄 알았다면서 미워요로 영웅 씨의 찐팬이 됐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셨지요. 이 노래를 계속하면 좋을 것 같다고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오늘 들으니 더 전율이 왔다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영웅 씨는 장민호 씨 첫 단독 콘서트에 축하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맏형 민호 형 만수무강하라고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항상 케미가 좋은 분들이십니다. 화밤에서 서른도 가요제가 있었습니다. 서른도 씨는 영웅 씨에게 별빛 같은 나의 사랑, 그리고 정규 앨범에는 사랑해요 그대를 만든 분이기도 하지요. 이날 서른도 씨는 영웅 씨를 언급하면서 제가 신곡 준 거 모릅니까? 라며 사실은 홍보를 시작하죠. 그러자 민호 씨는 관심 있게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곡이라며 적극 홍보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장민호 씨는 구해줘 홈즈에도 출연했었지요. 영웅 씨와 찬원 씨가 조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구해줘 홈즈 촬영 가서 조심하라고. 노래를 콘서트만큼 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다고 했었는데요. 동생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KBS 장바구니 집사들에서 집사로 나왔던 장민호 씨가 장을 보는 중에 한 생선 가게에 들려 갑자기 살가운 눈빛으로 영웅아 반갑다 라고 인사를 건네 프로에 영웅 씨가 기여를 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좋은 의도의 프로이기도 하고 영웅 씨와의 친분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겠지요. 유튜브 숏 영상 중에 임영웅에게 장민호가 라는 숏 영상이 있는데요. 장민호 씨는 지금 영웅이는 이미 최고의 가수고 그야말로 히어로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노래하고 서로 힘들 때 너도
형한테 편하게, 형도 너에게 편하게 있게 하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노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최윤우 씨가 탑6 신년 궁합을 봐주면서 영웅 씨와 장민호 씨의 궁합은 이 이상 좋을 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봉숭아학당에서 관상가 박성준 씨는 영웅 씨와 장민호 씨가 굉장히 잘 맞는다며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에너지를 높이는 기운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영웅 씨는 외아들이고 그래 당연히 형이 없지요. 민호 씨는 막내라 동생이 없으니 지금처럼 큰형과 막내처럼 좋은 형제 같은 사이가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노래하는 철학자 이찬원 씨입니다. 오늘은 이찬원 씨의 시절 인연, 정말 깊은 인연이지요. 영탁 씨와의 일화나 영탁 씨의 이야기를 통해 찬원 씨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구 전 MBC 앵커가 진행하는 허리케인 라디오에 찬원 씨, 영탁 씨, 장민호 씨가 함께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대단한 케미를 자랑했습니다. 드라마 꼰대 인턴의 찬원 씨와 김희재 씨, 영탁 씨가 OST로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우리 찬원 씨의 OST, 시절 인연이 가장 히트했던 것 같습니다. 꼰대 인턴의 영탁 씨는 사실은 카메오로 출연을 했었지요. 찬원 씨 못 나가서 아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영탁 씨가 음성 편지를 보냈는데요. 찬원이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며 할아버지 같을 때도 있고 동생이지만 듬직하게 지켜준다라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터클라스와 인터뷰에서 찬원 씨는 형은 친구 같다며 저와 닮은 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성격도 비슷하고 둘 다 학생회장 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형은 진짜 밝아서 둘 다 밝은 노래 좋아하고 술도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형 집에서 자기도 하고 형이 저희 집에서 자기도 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는 형님 300회 특집에 출연했을 때도 탑6 중 가장 잘 맞는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도 공유하는 사이라고도 했지요. 찬원 씨는 형이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안다며 영탁 씨가 자신의 SNS에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배경이 익숙해서 보니까 찬원 씨 집이었다고 하지. 그때 찬원 씨가 집에 없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정말 찐친사임을 보여주는 사례일 겁니다. 영탁 씨는 그때 동원이랑 같이 찬원이네 갔다라고 말해 웃음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영탁 씨는 탑6와 전반적으로 다 잘 어울리는데요. 성향이 비슷한 친구는 찬원이와 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찬원 씨는 내가 26살의 영탁, 이 형이 39살의 이찬원이다 라고 말해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찬원 씨는 어렸을 때 여유 있게 잘하지 못해 자신에게는 잘 못 쓰지만 남들에겐 잘 쓴다. 그러면서 백화점에 실적이 많이 쌓였는데 보면 내 것을 산 적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영탁 씨도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쓰는 편이다. 고마웠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심성 좋은 형제들입니다. 이날 영탁 씨는 찬원 씨에게 우리 집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라고 하자 찬원 씨 깜짝 놀라죠. 찬원 씨는 영탁 씨가 없을 때도 혼자 영탁 씨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잤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영탁 씨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노래 연습을 많이 하면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영탁 씨가 찬원 씨에게 곡을 준 상태였었지요. 그러니 노래 연습 많이 하라는 귀여운 협박 아닌 협박이었었습니다. 우리 착한 찬원 씨 열심히 연습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친형제 같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대목인데요. 케미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찬원 씨가 영탁 씨, 장민호 씨와 함께 야생 버라이어티 MBC 안 싸우면 다행이야 에 출연했었죠. 소라 비빔국수와 석회구이는 물론 매기매운탕, 매기구이,
바지락 잔치국수까지 보는 사람들에게 야식 욕구를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여주었던 유쾌한 갯벌 사투, 끝나지 않는 낚시 열정, 삼형제의 모습이 모두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물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로트의 민족에서 우승하고 이번 미스터 트롯 2에 나왔던 안성준 씨는 찬원 씨, 영탁 씨와 함께 송해 뮤지컬을 함께 했었는데요. 인증샷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찬원 씨의 송혜생과의 인연은 이미 제가 따로 다뤄놨을 정도로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고요. 이날 사진과 함께 누가 친구일까요? 정답은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에서 확인해 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KBS 설 특집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뮤지컬에서 우리 찬원 씨는 청년 송해 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지요. KBS ETV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찬원 씨는 영탁 씨가 인정한 빨간 삼계탕 레시피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찬원 씨는 영탁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삼계탕을 만들 건데 내가 만든 삼계탕이 지금까지 먹어본 삼계탕 중 몇 손가락 안에 든다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탁 씨는 3위 안에 들지 내가 요리를 너무 잘하니까 라고 극찬을 했는데요. 삼계탕을 사 먹기는 해도 사실은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말고는 같이 끓여 먹지는 별로 현실에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올 초였죠? 편스토랑에서 찬원 씨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데요. 한복을 곱게 입은 찬원 씨는 까치까치 설라는 이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개미년 새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지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영탁 씨도 당연히 있었지요. 영탁 씨가 전화를 받자 찬원 씨 대뜸 절부합니다. 영탁 씨는 내가 너한테 세배를 받을 나이냐? 라며 웃음을 터뜨리지요. 찬원 씨는 굴하지 않고 애교스럽게 세뱃돈을 요구합니다. 영탁 씨 계좌이체 라고 쿨하게 말을 합니다. 찬원 씨가 다음에 동원이랑 함께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탁 씨 맛있는 거 해줘. 사랑한다 뽀뽀라며 입술 뽀뽀를 날리는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불후의 명곡에서 영탁 씨, 장민호 씨, 찬원 씨가 함께하던 날 영탁 씨와 장민호 씨 중 누가 더 좋으냐라는 질문에 찬원 씨는 탑6에게는 엄마와 아빠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인 것이지요. 우리 찬원 씨 센스 있는 대답을 합니다. 민앤탁이라고 답을 하지요. 영탁 씨는 탑6의 엄마 같은 존재인가 봅니다. 올해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에서 찬원 씨가 첫 단독 MC를 보았습니다. 이날 영탁 씨와 장민호 씨가 다 나오셨죠. 오랜만에 민영도가 하나가 되는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찬원 씨가 인터뷰하러 가자마자 서로 뜨거운 포옹으로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영탁 씨는 이날 사실은 신규 앨범과 콘서트 그리고 출연한 드라마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었지요. 찬원 씨가 첫 MC를 맡았던 프로 화요 청백전이었습니다. 찬원 씨를 응원하기 위해 정동원과 영탁, 장민호 씨가 함께 출연했었는데요. 영탁 씨는 발가락 양말까지 동원하며 경기를 향한 진심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찬원 씨가 아파서 방송에 차질이 생기자 역시 의리남이었던 영탁 씨, 편스토랑의 스페셜 MC로 참여한 의리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우리 찬원 씨와 영탁 씨의 듀엣은 그렇게 많은 곡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후의 명곡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또는 사콜에서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싫다 싫어 같은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두 분의 듀엣 곡을 더 많이 들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좋은 인연을 더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 우리 찬원 씨와 장민호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히어로 임영웅 씨입니다. 오늘은 주로 영탁 씨와의 관계를 통해 영웅 씨를 회상해 볼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브로맨스, 브로맨스는 다 아시다시피 브라더 로맨스, 남자들의 진한 우정을 보여주는 분들이신 거지요. 이분들의 호칭은 형, 동생이 아니라 우리 형, 내 동생입니다.
미스터 트롯 이전 인터뷰를 보면 영웅 씨는 주로 친한 사람으로 박서진 씨와 영탁 씨를 주로 꼽았었지요. 실제로 친형제처럼 지내왔다고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최종 집만을 남겨놓은 상태. 그러니까 두 분이 남은 거지. 단둘이 남았는데요. 영탁 씨와 우리 영웅 씨. 영웅 씨가 진으로 발표되는 순간 영탁 씨는 팔을 벌려 끌어안고 영웅 씨는 안겨서 오열을 합니다. 영탁 씨, 축하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했다, 힘들었지. 그리고 정신없는 영웅 씨에게 시청자들에게 큰절 한번 올리라고 조언해 주던 형. 진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싱글즈와 인터뷰에서 영웅 씨는 미스터 트롯 이전에는 밝은 남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무대에서 주로 밝은 트로트 음악을 불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내성적인 편이었는데 영탁형을 만나면서부터 조금씩 외향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미스터 트롯 출연하기 전부터 영탁형과 친했는데 형이 나의 내면의 밝은 모습을 끊임없이 꺼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미스터 트롯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형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탁 씨와 영웅 씨가 함께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했을 때도 첫 만남에 대해 들려주었었지요. 영탁 씨가 그때 행사 대기 시간이 길었고 영웅 씨가 있길래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가수냐? 데뷔하셨냐? 라고 물었더니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이라고 했는데 되게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센치했다고 하지.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센치한지 보자 하는 생각에 계속 들이댔다라고 영탁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처에 안경을 바꾸러 가야 한다며 영웅 씨에게 같이 가달라고 영웅 씨의 손을 잡고 갔다라고도 이야기했죠. 당시 영웅 씨는 사람이랑 금방 친해지지 못하는 편이어서 이런 영탁 씨의 모습이 되게 낯설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영웅 씨는 처음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탁 형을 보면서 성격이 이래야 사람들이랑 친해진다는 걸 배웠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봉숭아학당에서 밤에 진행된 캠프파이어에서는 뽕링 페이퍼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영웅 씨는 영탁 씨를 지목하여 김정호 씨의 최고 친구를 부르기도 했고요. 오랜 우정을 자축하기도 했었습니다. JTBC 17억의 사랑, 신동엽 씨가 사회보는 프로인데요. 여기에 우리 영웅 씨와 영탁 씨가 함께 출연했었습니다. 영웅 씨는 영탁이 형은 항상 즐겁게 같이 하자며 동생들을 지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스타일로 친구 같은 리더십을 가진 선배라고 평가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MBC 끼리끼리에 나왔을 때인데요. 영웅 씨가 영탁이 형과는 예전부터 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대에서 윙크할 때 좀 보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영탁 씨는 윙크를 하면서 입술에 침을 바른다 라며 시범을 보여줬고요. 그 모습을 본 장성규 씨가 실례지만 보기 싫네요 라고 말을 해서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당연히 영웅 씨가 나왔으니까 시청률은 무척 올라갔었죠. 경연 당시 영탁 씨는 영웅 씨와의 허벅지 씨름에 힘도 못 써보고 진 적이 있었는데요. 영탁 씨는 영웅의 인기는? 이라는 질문에 허벅지 두껍고 엉덩이가 큰 게 매력이라고 대답한 적도 있었지요. 7구 앵커가 진행하는 허리케인 라디오의 인기 코너 서바이벌 힘든 싱어에 영웅 씨는 9대 가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 신이 되고 다시 찾았으니 만 1년 만이 되는데요. 이날 임영웅, 이찬원, 장민호 씨가 함께 출연했었지요. 이날도 정말 재밌는 대단한 케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날 스케줄이 있어 같이 오지 못했던 영탁 씨와는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민호 형, 영웅이랑 찬원이 오늘은 안 싸웠어요? 그랬더니 장민호 씨, 왜 안 싸웠겠니?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중이다. 참 두 분은 엄마 아빠 같은 그런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웃고 떠들며 가족 같은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사이들인 것 같습니다. 영탁 씨는 음성 편지를 통해 영웅이는 흥분하지도 않고 항상 차분하게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한다며 승부사 기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웅 씨는
영탁이 형이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 볼 때마다 잘생겼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영탁 씨도 젊을 때 활동하던 사진보다는 사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영탁 씨는 뽕숭아학당 사생대 친구 얼굴 그리기 시간에 영씨 얼굴을 그렸는데요. 실물과 거의 똑같이 그려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함께 영씨를 처음 본 순간을 기억하며 시를 써 영씨를 감동시키기도 했었지요. 남은 청춘을 함께할 운명의 동지를 만나게 되었음을 그땐 미처 몰랐네. 이렇게 우리 먼 길을 돌고 돌아 오늘의 우리 되어 있네. 언젠가 우리 온몸이 닳고 닳아 그대의 삶이 버거울 때 오늘의 우리처럼 곁에서 너처럼 한번 지어주게. 사실 지금 봐도 감동입니다. 뽕숭아학당에서 영탁 씨는 찬원 씨, 민호 씨와 함께 울산 여행을 갔었죠. 영탁 씨는 울산 바다를 보던 중에 영웅 씨를 울산의 한 행사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웅이를 울산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처음 만났고 행사장에 갔을 때 키가 멀대같이 큰 애가 멀뚱멀뚱 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웅 씨와의 첫 만남을 전해주었습니다. 갑자기 영웅 씨가 그리워진 영탁 씨는 스케줄 때문에 못 온 영웅 씨와 전화 통화로 아쉬움을 달래며 다음 여행은 꼭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었지요. 미스터트롯 이전부터 행사들을 다니면서 많이 챙겨주던 형 영탁 씨. 항상 지금처럼 마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웅 씨 음악 중심의 첫 출연할 때 영탁 씨 축하 화환을 보냈지요. 화환에는 너의 형 탁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영웅 씨는 영탁 씨가 음악 중심에 출연하던 날 영웅 씨 케이크를 사들고 갑니다. 케이크에는 찐이야 우리 영탁 형 첫 음악 방송 축하합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찐 케미를 자랑하는 형제들입니다. 틈만 나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불러주던 형 영탁 씨. 영웅 씨는 영탁 씨의 누나가 딱이야 등을 커버해 주기도 했었지요. 두 분은 듀엣으로 사쿠라에선 내 사랑, 뽕숭아학당에선 사랑합니다 이런 곡들을 불러주기도 하셨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었던 영상을 소개하고 갈까 합니다. 미스터트롯 탑7 중에 현역부 삼형제, 무명 시절부터 끈끈한 형제를 가진 분, 장민호, 영탁, 우리 영웅 씨인데요. 영탁 씨는 자신의 SNS에 평균 나이 38세 급댄스라는 짧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 영탁 씨와 함께 우리 영웅 씨가 무표정 댄스를 선보였는데요. 전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최현우 씨가 신년 궁합을 풀이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영웅 씨와 영탁 씨의 카드는 여왕 카드였었지. 최현우 씨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시너지가 좋다. 그리고 2021년에는 밝은 핑크빛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둘을 부르는 명칭, 웅탁, 임영웅과 영탁. 앞으로도 좋은 의형제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